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연휴가 황금 연휴였죠. 많은 분들이 또 놀러 가셨더라고요. 휴가를 보내셨고. 자, 연휴가 좀 길어서 그런가요? 오늘 월요일인데 출발이 그렇게 뭔가 활발하진 않아요. 뭔가 좀 그 월요병이라 해야 되나요? 너무 긴 휴가를 갔다 와서 좀 뭔가 피곤하고 증시도 좀 피곤한 모습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보도록 하죠. 나오겠죠. 금요일 나오는 것이 이제 1977, 그 다음에 코스닥은 729포인트, 선물지수는 236.50. 전일 대비해서 이제 약세로 지금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300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500개 정도 거래소. 코스닥도 370개 정도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660개. 거래대금도 잠깐 보니까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1,510억 원 있죠.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현물 쪽에서는 현물은 그렇고 선물이죠.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다 샀다 막 조절을 하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수량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게 3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2,8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수급이나 상황이 확 올라가는 그런 반등의 그 반전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오늘 수급의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이렇게 눌려있는 하루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뭐 종가 상황도 그렇게 보여져요. 뜨겁게 올라갈 일도 아니고. 뭐가 좋냐 이거예요. 안 좋죠? 근데 지금 다들 심리가 제가 한번 주말에 쭉 보니까 뭐 기사 나오는 것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이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많이는 못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또는 이게 저점이 아닌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대다수의 심리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오늘 진짜 시황이 코스피 포인트. 지난주에 금요일이 아니었죠. 목요일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공포 매수라고 했죠. 지수는 공포 매수입니다. 8월 첫날 거래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8월 첫날 거래일 종가 이하로, 종가가 241대였거든요. 그 이하로 오는 것들은 뭐예요? 때를 기다렸던 거니까 잡아줘야죠. 분할의 시점이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거냐면 속도가 관건이지 방향은 문제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실 거예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통 얘기하면 시황방송하면 오늘 무슨 종목이 하락하고 어떻고 해가지고 아까처럼 수급 얘기했듯이 여기서 오늘 또 약세의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읊어드리는 시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 제가 봤을 땐 속도가 관건이에요. 과연 얼마나 빠르게 반등을 모색할까? 또는 반등의 힘이 어떻게 올라올까? 한 번에 쫙 올라올까?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올까? 이런 속도의 관건이에요. 그것은 아직 제가 면밀하게 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방향은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어디까지 본다고 했죠? 247.36 거기냐? 아니요. 하나 더 해드렸죠. 254까지 갑니다. 자, 오늘 코스피 포인트에서 먼저 이렇게 소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코스피 포인트에서 오늘 종목을 어떤 흐름을 본다면 대부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특징주가 착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동안 특징주 얘기를 다 해줬으니까 그들을 그대로 관찰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주도주. 진짜 주도주가 두 개가 있죠. 한국항공우주, 한정 KPS. 그 다음에 이번에 환율의 영향에 있어서 뭐 기타 여러 종목들이 나옵니다만 또 그 이슈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강한 이슈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한세실업
영업무역, 예, 의료업종이죠. 이렇게 좀 볼 건데요. 뭐 환율에도 간단하니까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만 이 환율로 환율 효과에 있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업종들은 몇 종목 얘기했죠. 특히 자동차 쪽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기아차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환율 수혜주인 영업무역하고 한세실. 근데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은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보다는 우선 환율의 급등에 따른 이슈 모멘텀으로 단기 상승을 좀 더 강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추가 상승 낼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한 시점에서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한전 K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시점에서 말들이 많아요. 더 가네 못 가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지금 99,900원, 10만 원 찍었네요. 이 종목도 그런 거 아닙니까? 상장 새내기 종목 주목을 하자 항상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종목인데요. 한전 KPS도 같이 볼까요? 한번? 한전 KPS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다른 나라들은 뭐 재생에너지냐 이쪽으로 간다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발표 정책들을 보시면 원전 관련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26,500원.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해석을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이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올라왔냐? 지금 시장에서는요, 역시 실적이 기반된 종목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근데 과거에는 동반이라는, 순환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오로지 시장하고 동반 흐름이 아니라 난 정말 실적 좋은데? 내 가치 이 정도인데? 라고 하면 가는데 이 종목이 바로 실적 기반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죠. 실적 성장이 지속된 상황에서요. 보시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것도 771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년도 2012년, 13년, 14년 1200억 영업이익, 1200억 영업이익, 1600억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 벌써 상반기에 나온 게 560억에 770억. 뭐 1300억이 넘어가니까 전년도의 실적을 거의 뭐 80% 정도는 상반기 안에 얻어낸 거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완전 뭐 적자 전환이나 깡통 차지 않는 이상은 영업이익이. 예. 전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월등히 뛰어넘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겠죠. 그런 흐름이라면 하반기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으로 가는데 제가 이 라인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검은색 라인. 이게 뭘까요? 궁금해 하실 텐데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를 쫓아가서 투자를 하는 관점과 때를 기다려서 그래 언제든지 한 번쯤은 이 종목이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언젠가는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한번 흔들린다면 첫 번째 가격의 눌림목이 아주 좋은 또 한 번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의 주도주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도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걸 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하면은 이제 당연히 고등기, 전투기, 뭐 헬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술 제작하는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뭐 이라크라든가 여기에다 T-50 고등기 수출을 또 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 회사가 어떤 전투기나 고등 훈련기, 헬기 이거를 뭐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항공기 구조물 관련돼서도 프랑스 에어버스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 등에도 또 이런 전투기들을, 고등기들을, 훈련기들을 수출하고 있다는 현황.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적어 보여요. 또 하나 보면 한국항공우주에서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중급 전투기죠. 이런 거에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 하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업체가 한국항공우주거든요. KF-X라는 거, 이런 전투기도 중급 전투기를 또 기술 개발해서 양산한다라는 거.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 힘입어서 향후의 전망은 매우 발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전투기만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위성도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항공우주는 이 인공위성 부분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력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소형 위성부터 해서 중형 위성, 다목적 위성들이 있는데 국가 위성 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신다면 한국항공우주가 또 그에 따른 향후 장기적인 전망이나 성장성은 굉장히 밝게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한국항공우주의 그 세부 사업별 예산을 2015년도에 잠깐 보면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보시면 2014년도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한 20% 정도 가깝게. 그러니까 향후에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있어서 매년 하락폭이 큰 게 아니라 증가만 했을 때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인공위성이라는 항공,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실적 성장 및 향후 사업 성과, 사업에 대한 성장성, 정책에 대한 힘,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투기라든가 고등훈련기, 이런 비행 쪽이죠. 이쪽 관련돼서 또 뭐 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도 좋지만 향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에서 최대의 먹거리가 될 산업 중에 하나다. 왜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적 1등을 잘 못합니다만 과거의 20, 30년의 산업 성장을 보면 쫓아가는 건 참 잘해요. 일본이 1등이었던 조선, 우리가 1등 뺏어왔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항공기술, 항공, 우주항공 쪽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기술력은 아직도 뭐 중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상위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또 잠재 성장률할까요?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가격이 10만 원이 비싸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액면가 자체를 봤을 때. 하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더 큰 성장할 수 있겠다. 따라서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 이런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분기 시절에 갑자기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뭐 방산업체의 비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 종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현재 10조 정도 육박하는데 시가총액 20조 넘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누가 더 중간에 싸게 사고 또 누가 더 장기적으로 홀딩을 잘 해주느냐 그 관점만 유지해 주신다면 한국항공우주는 뭐 앞으로도 계속 전망은 밝게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 현 시점에서 쫓아가는 마인드보다는 때를 기다렸다 사서 모아나가는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전 KPS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는 이걸 볼 거예요. 뭐 이것도 뭐 정부 정책에서 완전 계속 진단 짓고 있으니까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향후 5년 후, 향후 10년 후 지속 성장 가능성, 안정성 뭐 이런 걸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피오트로스키, 그 다음에 알트만 모형, 이게 모형을 얘기한 건데요. 피오트로스키 모형은 기업 수익성과 그 다음에 경영 효율성의 등 내재 가치로 기업을 평가한 거고, 알트만 모형은 총 자산 영업이익률로 기업 신용을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1위에 한전 KPS입니다. 그 다음에 BGF 리테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종목이 나오는데 역시 굉장히 우량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알트만 제트 지수에 보시면은 한샘하고 쿠쿠전자 좀 들어와 있고요. 대우인터내셔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든 거. 그러니까 이 회사가 5년 후, 10년 후에도 정말 안정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내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 KPS가 들어와 있다는 게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좀 갖고 나온 자료고 기사인데 한전 KPS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잖아요. 여전히 원전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제 리스크적인 면을 안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냐면 저는 한전 KPS랑 방금 전에 한국우주랑 어떤 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선택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좋은데 한전 KPS는 정말 불확실한 게 있어요. 그 불확실이 뭐냐면 우리가 옆에 나라 일본을 봤잖아요. 그 사고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가 나온다면 뭐 한전 KPS에 큰 충격이 오겠죠. 또 하나 두 번째 불확실성이 있어요.
우리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정부가 또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으로 바꿔버린다면,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산정캐피스는 우선 지금의 상황은 줄기시되 향후에 그런 변화도 요목조목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두 종목은 실제로 건반 재화라고 해서 뭐 건축자재들 뭐 나왔던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제약도 그렇고 그동안에 막 올라왔던 주도주도 있었습니다만 그들 주도주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주도주, 진짜 주도주. 시장이 박스를 치던 환율이 뭐 하던 대외적으로 이슈 이벤트가 나오던 그리스가 나오던 뭐 하던 계속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이야기들 토대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더 주도주가 될지 지켜보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면 매매 시점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잘 신고가를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템포 눌림목이 주어질 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실적 기반 공부인데 어떤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나왔냐면 크루셜텍하고 피에스텍 옴니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을 보신 적이 있죠? 한번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크루셜텍하고 피에스텍 옴니시스템. 지금 시간에 크루셜텍은 어느 정도 움직일까요? 네, 보여주시죠. 잡아줄 수 있으신가요? 네. 크루셜텍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뭐 10% 정도 상승을 하네요. 전일 종가 대비. 그 다음에 피에스텍이나 옴니스텔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피에스텍이나 옴니스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죠. 피에스텍은 10%인가요, 저게? 예, 10% 정도 움직이네요, 벌써. 옴니스템은 얼마나 움직입니까? 예. 옴니스템은 마이너스 1.49%. 자, 이 종목군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보셨죠? 피에스텍하고 옴니스템은 5월달경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예, 그리고 크루셜텍은 7월 말인가요? 7월 중하순경에 언급을 좀 해줬던 종목 같은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의 이 뉴스를 한번 볼게요. 그 7월 달에 나왔던 뉴스나 6월 30일 나왔던 뉴스가 주목이 될 게 있었습니다. 크루셜텍 중국 하웨이폰의 지문인식 모듈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나 화웨이의 성장폭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거기에 크루셜텍이 공급을 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꼭 아이폰이나 갤럭시에만 공급해야지 대박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또 중국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에 따른 공급 업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크루셜텍이 그때 당시 나왔던 기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렸죠. 이제 한 가지 더 나온 최근에 오늘 뉴스는 실적이에요. 별도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 연결 기준으로 하면 사무엠스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빼고 얘기를 하면 별도 기준으로 2,850억 올해 매출 예상이요. 그럼 엄청난 그 올해 매출의 성장을 보여준 거고요.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크루셜텍의 그 또 하나는 이 전환사채예요. 200억 원. 200억을 발행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이 운용 자금을 통해서 늘어나는 물량 공급을 준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당사에서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올 하반기 계속해서. 그 다음에 피에스텍하고 옴니스템은 스마트 그리드에서 AMI 원격 검침 인프라 2020년도까지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해 나온 것만 해도 이거 그때 나왔던 자료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5월 달에. 한전에서도 올해 예산 구축 사업이 2,200억 원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격 검침 인프라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뭐 이제 피에스텍 같은 경우는 기사가 또 하나 뜨긴 했죠. 뭐 이 현금성 자산이 뭐 얼마가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것은 이 AMI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이 뭐 옴니시스템이라든가 피에스텍
뚫어지게 봐야죠. 한두 번만 보고 끝날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좀 더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입니다. 시장 이슈 보도록 하면 저는 오늘 뭐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삼국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조와 군대하고 원소 군대가 붙잖아요.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인 사자성어 중에 만전지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원소라면 저는 조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유표가 될 거라고요. 과연 팔짱 끼고 가서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조조 군대의 편을 들어야 될지 원소 군대의 편을 들어야 될지 뭐 결과는 그 삼국지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 그 만전지책의 포인트다. 그래서 공포심리에서의 소신을 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제나 어제 그저께나 오늘이나 종가 상황에서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풋옵션 막둥이 하나 더 만들어줄까 말까 오늘 하는 종가 싸움일 거예요. 205짜리를 하나 만들어주냐. 만들어주라 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미국 주택지표 발표를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3분기 실적에 대한 고찰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3분기 실적 다들 하향해놨죠. 안 좋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갔죠. 7, 8, 9, 7, 8월 달에 급격히 올라갔죠. 상반기 1분기 중에서 1분기 때나 작년 4분기 때의 환율은 1,000원이었죠. 지금은 평균으로 따지면 1,150원, 60원일 거래요. 그렇다면 환율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은 증권사나 이런 데 다 하향 조정해놨어요. 그럼 3분기 실적은 7, 8, 9, 9월 달 끝나고 9월 말에서 10월 달 가야 되겠지만 그 시점 가면 기저효과가 나오고 예상보다 좋아졌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고찰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 끝났는데 굉장히 안 좋은데 3분기는 더 안 좋을 거냐? 그러면 빠지겠죠. 그런데 반전이다. 예상을 상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면 반전의 카드가 저는 3분기 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만 증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증시 속절없이 빠집니다. 우리가 빠진 것보다 더 무섭게 빠집니다. 저걸 확대를 쫙 해주시면요. 초록색으로 그러는 게 거래량의 힘이 있는 거고요. 왼쪽에. 검정색 라인은 정고점을 지지하는 축이기도 하고 2010년도의 연시가를 지지하는 축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격대가 지수포인트가 8,222포인트입니다. 8,222포인트. 그래서 그 시점에서 외바닥 반등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도 같이 터닝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와 밸런스가 유사한 대만 증시를 같이 관찰하는 8월 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반기 전략. 이 그림을 기억을 해두시고 사진을 찍어두시고 요즘 캡처 잘 하잖아요. 사진 탁 찍어가지고요. 보시면 저랑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박스 중심의 반등값 254. 저는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으로 하반기 올해 안으로 반드시 온다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254. 그리고 꼬리 흔들기의 공포 매수 저점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밑으로 저점 낮아진 추세의 하단을 만날지 안 만날지 그 여부가 8월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풋옵션 막둥이가 하나 더 만들어줘도 그만, 안 만들어줘도 그만. 단 만들어지면 땡큐, 안 만들어줘도 땡큐. 지금 시점은 공포 매수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8월 17일 전후로 만기 추적 전후로 나오는 저점이 8월에 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점은 안 깨져지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8월의 저점은 제 눈에는 하반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략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차분하게 시장에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